네, 저 수업이 잠깐 끊겼었는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을 밀어시킨 다음에 옵셋 900 높이에서 다시 한번 간격을 띄워 주시고요. 그리고 얘를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해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가운데에다가 놓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가운데 문틀 안에는 요 창문, 유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주시는 거. 그리고 서클 반지름 50 정도 되는, 50은 너무 크네요. 오버했네요. 제가. 서클 반지름 30짜리를 이렇게 만드셔서 무브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가운데다 놓으시고, 이거를 미러 하시면 되는데, 뭐 75짜리 사각형으로 만드셔도 상관없으니까 그건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셔가지고요. 다 만들었으면 무브에서 방문이랑 만드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이동하시고요. 자, 이렇게 이동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상부에 들어가는 부분은 바로 그 벽돌이 들어가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이죠. 앞부분이 이렇게 비잖아요. 앞부분 이렇게 비는 부분. 자, 여기는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앞부분 이렇게 비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해치 집어넣으셔가지고 해치해서 자, 아이고. 사용자 정의 간격 60 벽돌 하나 크기니까 창문 옆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창문 옆에 들어가는 게 인면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인면으로 같이 보여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이쪽 편의 벽면이 보인다라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요. 그리고 옵셋. 우리 모든 손잡이는요, 사람이 손잡기 가장 좋은 높이는 900이에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계시다가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난간 동자라 그러죠. 난간살. 우리가 흔히 하는 난간살 같은 경우에 난간 동자는 30. 그리고 난간 위에 올라가는 난간 두겁이라 그러죠. 난간 두겁은 반지름 25 또는 지름 50 이렇게 해서 요 난간 동작 가운데다가 이렇게 올려놔 주시면 되고요. 자, TR 엔터해서 선택하시고 자르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것도 900의 정 가운데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그 작업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택해서 파란색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엌 부분 작업을 했는데, 자, 부엌 부분 작업한 게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자, 복사 하나 할게요. 옆쪽에다가 복사를 하나 할 거예요. 자, 이쪽으로 복사를 할 건데, 제가 왜 이거를 지금 여기서 다시 복사를 하나 해놨냐면요. 이 작업 때문에 그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부엌에 X자가 있을 때는 지하실이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하실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지하실을 도면을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도면을 그릴 건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지하실을 그리면 이쪽 부분에 대한 그런 이 하부 부분이 바뀌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지하실이 있는 도면이 아니라 이건 지하실이 없을 때의 도면인 거예요. 지하실이 있을 때의 도면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부엌의 기초에 대한 방법이고요. 물론 기호 넣는 거는 지난 시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온수파이프나 이런 것들은 작업을 안 했어요. 일단 부엌 부분에 대한 단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이 부엌 지난 시간에 했던 주방 부분과 이제 화장실 부분과 그리고 주방 타입에 대한 부엌 부분 작업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싱크대 표시가 있으면 이쪽으로 잘라졌으니까 싱크대를 그려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리는 도면은 자격증용 시험이잖아요. 원칙상으로는 여기에 그 상황에서 이면으로 보이는 싱크대를 그리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기준을 두냐면 전산응용 건축제도에서는 싱크대는 실내 인테리어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실내 건축 기능사에서 어차피 하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다행인 거죠. 전산응용 건축제도에서 굳이 싱크대가 인면으로 보이는데 인면으로 그릴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건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건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이기 때문에 건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까지만 작업을 하시면 충분히 예, 무방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여기서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이쪽 편에서 작업할게요. 뭘 빼먹었냐면 마감재를 빼먹었죠. 20, 20에 대한 마감재를 빼먹고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마감재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현관에서 하는 마감재랑 같아요. 설치 방법은. 자, 이렇게 잘라내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아래쪽 부분도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내버리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MA 엔터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MA랑 필렛을 되게 많이 쓰는 스타일이죠. MA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반복해서 해치를 집어넣는 작업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권유를 많이 드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도 MA랑 사실상 옵셋, 트림, 익스텐드, MA, 해치 이것만 알아도 전산응용 건축제도는 거의 다 그려요. 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속 어렵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전산응용 건축제도는 그릴 줄 아시는데 문제는 도면을 이해를 못 하시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면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또 기출문제를 풀어봐야지 해결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그래서 주방까지 작업을 해봤습니다.